이 종목은 왜 탑7 꼽아봤습니다. 인터플렉스, 카페24, 그리고 통신주 등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유화를 볼까요? 2월부터 이 주가가 주구장창 빠졌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이 하나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이 폴리에틸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랬다라고 지적을 하네요.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50% 이상 뛰어올라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테니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때문일까요? 5% 넘는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 최근 들어서 하나둘씩 좀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5% 넘는 상승이 있고요. 근데 이 종목도 주가 하락세는 앞서 살펴본 대한유화보다 더 심했죠.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이제 바닥을 좀 딛고 올라서는 것일까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어서요. 꼽아봤습니다. 22,150원대입니다. 카페24는 여전히 잘 나갑니다. 이 시각 현재도 2% 넘는 상승이고요. 상장된 날이 2월 8일이었죠. 그때 시초가가 84,000원대였고요. 공모 가격이 57,000원. 이거 감안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16만 원대 넘어가니까요. 진짜 많이 올랐죠. 외국인들의 이 카페24에 대한 러브콜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려 어제까지 22거래일 연속인데요. 오늘도 장 마감 이후에 1위를 하루 더 추가를 할 수 있을지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노션을 한번 볼까요?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이벤트를 머금은 종목이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월드컵 개최를 하잖아요.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광고 제작사인데요. 핵심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1999년도부터 피파가 주관하는 이 스포츠 행사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연결고리 맺을 수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릅니다. 2.9% 상승했고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저가 계속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제 바닥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것일까요? 요 며칠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곤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블록딜 매각 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났습니다. NH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 400만 주를 처분하겠다라는 공식이 나왔고요. 이 시각 현재 6%대 장중 대비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6만 90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통신주요. 이동통신 3사가 이 5G 주파수 경매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뉴스 들으셨을 거고요. 이제 앞으로 관건은 그들이 써낼 가격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장에서 화답이죠. LGU 플러스가 가장 먼저 튀어오르면서 6%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사실 오늘 좀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꼽아봤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통신주 먼저 보겠습니다. 3사 가운데서 LGU 플러스의 상승폭이 앞서 두드러지던데요. 네네. 5G 이 주파수 경매 이슈는 머금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까요?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 통신주 그 주파수 경매에 있어서 이제 적합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파수 할당 관련해서 이제 적합성을 못 받을 이유도 딱히 없었죠. 그렇죠. 만약에 네. 못 받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맞아요. 수 있었던 부분이고 예상된 이슈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제 통신주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주파수 할당의 최소 입찰가, 그러니까 그 나온 주파수를 다 합쳤을 때 최소 입찰가가 지금 3조 2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최소 금액이 2조 6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주파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경쟁이 있을 테니까 최저 입찰가로 낙찰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에 그렇죠. 따라서 지금 시장은 총 낙찰가가 4조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한 4조 2천억, 4조 한 1천억, 2천억 요 정도에서 주파수 가격이 할당이 된다면 통신주의 불확실성 조금 해소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또 가격이 높아서 뭐 5조 원 단위라든지 네. 이렇게 높은 가격이 낙찰이 된다면 그거 다 비용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에 낙찰받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요금 인하에 대한 얘기 뭐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KT가 새로 나온 요금제, 새로 내놓은 요금제 16만 가입자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요금이 인하된 가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추가적인 수익 악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파수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한 가지, 그리고 요금 추가 인하에 대한 우려감 한 가지, 이 두 가지 우려가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신주 싼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빠르게 반등할 만한 모멘텀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에서 시장에서 부각받은 것은 5G. 사실 이제 새로운 기술만에 있어서 뭐 대세 아닙니까? 나 통신주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좋아요 빼고? 글쎄요, 나빠요 둘 중에 한번 골라볼까요? 그래서 이게 좀 악재가 있어도 나빠요를 드리기에는 가격이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여기서 뭐 빠른 반등보다는 좀 횡보 정도 네.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눈치 보기가 진행될 것 같아서 오늘 글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사 중에 LG유플러스는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3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실적 모멘텀은 가장 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굳이 3사 중에 뽑는다면 LG유플러스가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가장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굳이 이제 통신주 내에서 종목을 뽑았을 때 얘기니까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 말고도 볼 거 많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다른 네네. 쪽에서 한번 그 투자 아이디어를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현대제철입니다. 오늘 이제 최근 들어서 블록대 물량 나온다고 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현대제철은 어떤 판단 가능합니까? 네, 이 블록딜은 이제 대부분 좀 악재죠. 워낙에 많은 물량이 좀 풀리는 거기도 하고 이게 블록딜을 할 때 그 종가에 그대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만큼 보통 주가가 할인율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했을 때 할인율이 평균 한 5% 정도가 됐고 지금 주가 하락폭이 6%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딜에 대한 우려는 오늘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현대제철의 전망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경협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될 사업이 뭐냐 하면 결국 인프라예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도로가 있어야 뭐 건물을 짓든 뭘 짓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로를 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장기간 대규모의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주, 철강주의 역할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철강주의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철강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거래됐었던 열연 제품의 경우 3월 가격이 $1,000를 넘어섰고요. 앞으로도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황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뭐 철강주,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뭐 점수 좀 후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2달 사이에 그래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하게 좀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오늘 뭐 6% 정도의 조정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들어왔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 이제 뭐 갭상승, 갭하락을 워낙에 좀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은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그 정도 사이, 5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짜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의견 좋아요 찍을까요? 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도장 찍고요. 이번에는 진짜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이버 보겠습니다. 뭐 실적 둔화 얘기는 뭐 매번 나왔었고요. 여기에다가 그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사태까지 나오면서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이버 주가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올라가거든요. 의미 있는 반등일까 궁금해요.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 자사주 매입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네. 좀 개선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한 317주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그 회사 주가가 싸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네이버가
주가 계속해서 안 좋았었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실적이죠. 그래서 업황, 광고 경기가 조금 좋지 않았고 신규 성장 동력도 없다라는 혹평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업황은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광고 지수 100을 넘고 있고요. 모바일 광고가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의 모바일 시장 점유율도 높으니까 이 부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 달 말에 그 라인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그 라인의 뭐 AI 사업이나 핀테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들이 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도 역배열 상태잖아요. 이게 매물대를 많이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떨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빠른 반등 역시도 좀 쉽지는 않은 기술적인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참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들은 좀 많아 보입니다. 의견은 네, 그래서 글쎄요를 글쎄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저희도 이제 나오는 대로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월드컵 수혜가 예상된다는 종목입니다. 뭐 광고 관련한 종목들은 다 이제 월드컵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네네네.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노션을 꼽아놓고 있었는데요. 어때 보입니까? 진짜 수혜 가능해요? 네, 일단은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대차 그룹이 워낙에 또 미국 시장에서 광고를 많이 집행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기간에는 특히 굉장히 대규모의 광고를 집행을 하고 지금 현대차가 미주 지역에서 G70이라든지 뭐 산타페를 비롯해서 신차들을 좀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드컵과 신차 출시 기간이 맞물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광고비를 집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노션이 그에 따른 수주를 그대로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적으로도 제가 네이버에서 약간 말씀드렸듯이 광고 경기 자체가 작년보다는 올해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노션이 그 DNG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DNG? 미국 지역에서 그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예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약어라서 이제 DNG인데 어쨌든 이 기업이 그 국제 광고제에서 뭐 꾸준히 수상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또 광고사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수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서 외형 성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경기 회복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신차 출시 효과, DNG 인수 효과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좀 가셔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꾸준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 업체 말고도 뭐 지난주에는 인크로스라는 종목도 뭐 수혜주로 잠깐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네네. 제일기획도 광고 하면 떠오르는 이 상장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나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일단 광고 업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광고 모멘텀 하나 때문에 매수하기는 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이 이노션 같은 경우도 제가 네. 지금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광고주라서 그거 하나 때문은 아니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다는 것 그리고 DNG에 대한 인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뭐 광고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네.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확실한 이 네네. 그룹이 있으니 하는 말인데요. 이노션 그러면 지금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의견은 그럼 좋아요로 일단 갈까요? 네, 좋아요로 좋아요 가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얼마나 있는지 차트 좀 봐주세요. 네, 이노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점을 높이는 구간이거든요. 3월 달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에 느려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3개월 정도 이상 보신다면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쌍끌이 매수를 합니다. 안정적인 우상향 보일 것 같으니까 현재가 뭐 66,400원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고 7만 원 정도까지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종목 살펴봤고요. 네 종목 가운데 토픽은 이노션으로 저희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마감가 확인하셔야죠.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하락 여파로 약세로 출발한 지수는 좀처럼 회복에 나서지 못했고 코스피는 0.77% 하락한 2,451선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1% 넘어섰습니다. 1.1%까지 내리면서 878선에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대형 IT주가 동반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낙폭이 크고요. 이외에도 포스코도 2.17% 내리면서 36만 원에 오늘장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6월 8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큼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하는 업종이 우세했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수는 코스피 0.77% 하락한 2,451선의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1% 넘어섰네요. 1.07% 내리며 878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동반 매도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같은 경우에 1,285억 원을 기관 4천억 원 넘는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오히려 정반대 5천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전기전자 섹터 위주로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물을 쏟아냈는데 외국인 761억 원, 기관 613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다만 개인은 조정 나온 IT 관련주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1,46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수소차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기 수소차의 보급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표되자 매기가 쏠린 건데요. 관련 종목의 기대감이 웃돌면서 유니크, 뉴인텍, GMB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크게 뛰어올랐고요. 삼화전기 4%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코오롱 티슈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FDA 임상 3상 소식이 전해가 졌습니다. 곧 개시하겠다는 예정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주가 관심이 쏠리면서 3.88% 강세를 4만 원 넘어섰습니다. 4만 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